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또 사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또 이러한 유사한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복지부가 과거 상황을 복기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 수습에 있어서 현장 대응팀, 사고 수습 대책본부 또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의료 지원, 심리 지원, 장례 지원, 복지 지원의 노력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장례 지원이 아니라 172분의 최초 구조자 이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의료기관에 있더라도 살아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복지부 장관님께서는 처음에 그 사고 인지한 시각이 언제이십니까? 네, 4월 16일이나 9시 30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질의했는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9시 25분경에 복지부의 공공보건정책관이 YTN 보도를 통해서 조난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에 인지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복지부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보다 해경청, 해수부, 안행부 관련 기관의 협조 관계가 이래서야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체계, 최초 인지 시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반드시 복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후에 9시 40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 인근 보건소에 의료 지원을 준비했고 진도 팽목항에 현장 응급 의료서 차량 또 지원팀을 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10시 20분에 응급의료기관 7개소에 환자 이송에 대비한 중환자실 등의 병상을 준비했고 또 팽목항에 도착하는 대로 중증도를 분류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어떻게 협의했냐 일정을 계속 제출하라고 하니까 회의를 한 것은 당일 밤 10시 20분 총리 주재 진도여객선 침몰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목포 서해지방해양결재청에서 한 것이 단 한 번이다. 장관님 참석했다. 그리고 회의 자료 없다. 복지부 자체 회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없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관계부처 회의가 그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걸 말하는 거.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생자들이 승선자 476명 중 최초 172분의 구조 이외에 더 이상의 구조가 없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저체온증인지 질식인지 익사인지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서 혹시 복지부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파악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상 문제, 법적인 문제, 또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구하지 못하고 사망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복지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라도 저체온증인지 질식이었는지 익사였는지를 반드시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놓으셔야지만이 나중에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최초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플랜이 나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또 하나 저체온증의 상태에서 수중에서 생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진도 해역의 해수 온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한 10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도에서 16도를 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최대 생존 기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것은 저희 권준욱 국장. 예, 1시간에서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족에게 마지막까지 희망을 줘야 되고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바다에서 60시간 만에 구조된 생존자 이야기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온이 25도를 넘는 따뜻한 지중해에서 구조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최초 구조가 얼마나 중요했나라는 부분을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 구조가 필요한 이유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을 때 이것은 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위한 것이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체온증, 질식, 익사, 구조에 임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닥터 헬기가 그 당시에 언제 출동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팽목항에 11시 17분경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늦은 시간에 출동했는데요. 하지만 거기서 진도 팽목항에서 한국병원까지 늑골골절 환자를 중증 외상으로 분류해서 환자 이송을 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당시에 선박 이외에 닥터 헬기 이외에도 소방용 헬기, 여러 종류의 헬기가 그 공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저희들이 환자 분류를 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몇 분 안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이 활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닥터 헬기가 출동했지만은 닥터 헬기뿐만 아니라 그 응급 상황에서 출동하는 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도록 돼야 된다라는 것이 부처 간의 회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당시에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없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정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